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법칙들을 배워보고 그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이 C 부분의 애니메이션과 볼이 바운싱 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을 더 더해보고 다양한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나서 텍스처와 라이팅을 제가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하던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 C가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그 다양한 창들이 나오도록 바꿔줄 거예요. 다양한 창들이 나오도록 해볼 건데, 자, 중간에 제가 조금 사이즈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씩 사이즈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시선의 흐름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한다면 어떤 게 주된 애니메이션이고 어떤 게 두 번째로 되는 애니메이션인지 알게 될 때 시선의 흐름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오브젝트들이 그 뒤에서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큐브를 이용을 해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렉탱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C 요 부분에 가서 한번 자 핸드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라운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박스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경 쓰지 않고 전반적인 레이아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C하고 이 동그라미가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튜브하고 이 부분에 Y축을 옮겨주면 되겠죠. 자, 실린더의 Y축을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게 바꿔주고 이 뒤쪽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고 C도 좀 더 올려주면 되겠죠. C 같은 경우에는 Y축은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조금 이렇게 올려줘서 자, 바닥하고 거리가 조금 더 있도록 바꿔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지 어떤 쉐입들을 만들지 미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길이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짧지만 이런 형태가 있고 공이 내려갔을 때는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 볼까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 핸드폰은 자 약간만 더 작게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자 높이를 조금씩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높이를 이렇게 한번 조금만 비율을 바꿔 보고요. 그 다음에 창은 조금만 더 길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로 바꿔줬어요. 두 개 정도로 바꿔주고 디자인도 조금씩만 변형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레디어스를 조금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쉐입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자, 튀겼다가 아래 버튼 만들어주고 이렇게 튀기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이 정도로 위치를 맞춰줬어요. 위치를 맞춰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마치 뒤에서 이 쉐입들이 나오는 것처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익스트루드를 시켜줘서 하면 되고요. 익스트루드를 우리가 옵셋을 한 5 정도로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로만 해서 다른 거는 뭐 만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어떻게 하면 이쪽 뒤에서 될 수 있을지. 자, 렉탱귤이 일단은 최종적으로 된 게 이 사이즈니까 약간 뒤 프레임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하이트하고 이 넓이를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뒤에서 이쯤에서 한번 봅시다. 렉탱귤이 지금 요 프레임이 이렇게 됐는데, 자, 레디어스도 같이 찍어줄게요. 레디어스도 같이 찍어주고, 자, 키프레임으로 봤을 때, 자, 40프레임 여기서 점점점 뒤에서 커지면서 나오도록 0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레디어스도 0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뿅 하고 켜지는 게 되겠죠?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만약에 키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키가 없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생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커지는 게 쑥 이렇게 커지는 느낌인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뿅 이런 느낌으로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축으로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레디어스는 키를 찍어줬기 때문에 바로 최대치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2.8 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최대한 둥그러질 수 있도록 렉탱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 넓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넓이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사이즈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몇 프레임 정도 뒤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고, 그 전에는 살짝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살짝 크게 만들었다가 다시, 자, 조금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한 두 프레임 여기서는 아까 봤던 그 S자를 이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애니메이션 기본 원칙 중에 이제 짓눌림과 늘어남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텐션감 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커지면서 반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어나는 반동보다 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앞쪽에서 이지를 빼주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몰아줌으로써, 자, 한번 볼까요? 조금 내려갈 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자, 공이 이렇게 내려갈 때 시작이 되도록 조금 타이밍을 바꿔주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뒤로 밀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빨리 커지기보다 약간만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뿅 공이 지나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로 다른 친구들도 만들어지도록 해볼게요. 자,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레디어스랑 이 부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커지도록 바꿔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Y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Y축도 커질 수 있도록, 자, 이 순간에는 어디일까요? 이 순간에는 이쯤에 있다가 사이즈도 00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00으로 됐다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아래로 공을 따라서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친구도 익스트루를 넣어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부모로 넣어줄 때 이 똑같은 수치가 여기 적용이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은 0으로 바꿔줬어요. 0으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칼라로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칼라들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한번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고 친구는 안에 스크린으로 들어갈 친구는 자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줬어요. 파란색으로 해주고 전체적인 포지션이 살짝만 뒤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익스트루드의 깊이는 한 10 정도로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반동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얘도 어떻게 하면은 반동을 조금 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면은 Y축 H 눌러서 한번 보면은 Y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려감과 동시에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T9 눌러주고 S자로 또 바꿔주겠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반동 부분이 아주 쉽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세요. 너무 세니까 아주 약하게 한번 바꿔줄게요. 자, B 눌러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좀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자, T9 마지막에 점점 느려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그래프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락이 걸려 있어서 이게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B 눌러서 그래프들을 조금 더 이쁘게 바꿔줄게요. T9, T9, B 그래서 핸들들을 적당한 S자 형태로 바꿔주고 한번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세죠? 조금 세니까 자 B 누르고 이 친구도 약간 이런 느낌들을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네, 이 공이 내려가면서 이 전체적인 스크린도 같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내려갈 때 지금 더 빨리 내려가서 위에가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스케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지막에 잘 커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만져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Y축에 이렇게 약간 반동을 주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도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반동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부분을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벌써 이렇게 키가 많아졌어요. 자,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자, H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갈 때 공이 조금만 더 빨라야지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쉬울 것 같아서 B 누르고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겼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조금만 더 빠른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여기니까 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모든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더 빨라졌을 때 이 창이 커지는 게 더 타이밍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줬고요. 지금 스크린 창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반동 부분이 크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조금씩 조절을 해서 최소한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느껴질 수 있도록, 아주 살짝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S 한번 이렇게 누르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아주 살짝 넣어줬고요. 다음과 마찬가지로 이 뒤에 친구도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만 미리 애니메이션을 해놓은 친구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복사를 해줘 볼게요. 복사를 해주고 얘를 body라고 바꿔준 다음에 이 body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줄게. 자, 이 아래 거에 높낮이를 조금 더 올려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조금만 더 키워줘 보겠습니다. 키워주고 그 다음에 높이죠. 자, 이 높이를 또 이렇게 한번 키워줘 볼게요. 키워주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키를 잡고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은 똑같지만 타이밍이 조금 다른 친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더 뒤로 빼줘 가지고 자,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컬러를 조금 적용을 시켜 보고요.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완전 똑같이 타이밍이 들어가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자, 키를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렉탱글 애니메이션인데 이 친구를 한번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늘려 볼게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타이밍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더 늦게 들어오니까 약간의 시차가 나니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겼죠. 먼저 파란색이 생기고 그 뒤에 따라오는 느낌으로 이 보라색이 생기게 됐네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복사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위에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아래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를 익스트루드 여기 1, 다음에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지워주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 친구는 필요 없고 얘도 사이즈 레퍼런스로만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줘 보겠습니다. 내려주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번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3번인데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바꿔줘 보면 올라갈 때 이 친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 친구가 나타나서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근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넓이가 이렇게 넓은 것보다는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당기고 그 위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살짝만 늘려줄게요. 살짝만 늘려주고 한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지금 높이 부분에 있어서 21보다 조금만 얇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17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벌써 하나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 자, 라인 모드로 한번 두고 보면은 여기서 캡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디이기 때문에 약간만 더 두껍게 이렇게 한번 바꿔줬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레디어스가 지금 여기에 키가 들어가 있는데 자, 20으로 바꿔줄까요? 네,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자, 라운딩을 이 정도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5 이 친구들도 한 1.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엣지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아래 버튼 같은 경우에도 필렛 조금 올려주고 36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커지도록 여기서 사이즈가 0이었다가 자 한번 치고 그때 딱 나왔을 때 사이즈가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캡이 애니메이션이 먹어져 있어야지 계속 커져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이 내려갔을 때 핸드폰 바디가 있어야지 조금 더 이쁘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안에 있는 게 다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만 더 애니메이션을 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쪼아 보겠습니다. 한 칸씩만 당겨줬고요. 그래서 이 치는 순간에 여기 바디가 있고 생기도록 바꿔줬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이즈가 늘어나는데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뒤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한 110에서 120%로 갔다가 다시 90%나 한 80%로 갔다가 그 다음에 100%로 되게 바꾸면 그러면은 사이즈가 띠용 이렇게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 하신다면 자 하나만 한 간격을 더 밀어주신 다음에 그만큼을 살짝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T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시면 자 재생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시선이 이렇게 아래 커지면서 갔다가 다시 공이 노란색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멈춰서 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순차적으로 자 공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물론 다른 애니메이션들이 많지만 공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게 되니까 이렇게 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디까지 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핸드폰이 공중에 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되게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폰의 한 가운데쯤에다가 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가운데에 널을 이렇게 만들고 애니메이션에 쓰인 모든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공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전체 애니메이션을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자, 이렇게 아래서 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점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델로 바꿔주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애니메이션을 안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공이 이렇게 땅 쳤을 때 여기 핸드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포지션과 로테이션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자, 약간 뭐 앞으로 살짝 튀긴다던가, 자,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땅 튀기고 천천히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9.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공이 침으로써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더해 볼 수가 있겠고요. Y축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맞춰가지고 조금 내려오면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조금씩 아주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도록 컨트롤 C-V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뿅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끝에서 가만히 정지했으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른 이펙트들 뭐 반동 이런 거를 시네마 4D의 다양한 기능들로 하기보다는 이 키감, 텐션감 있는 키감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매뉴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브레이션 이 태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브레이션 태그가, 자, 1, 1, 1 요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프리퀀시를 0.5 요 정도로 낮춰주게 되면은, 자, 너무 느리니까 한 이 정도로 해주고 프리퀀시를 낮춰보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적용이 되도록, 자, 이 부분 앰플리튜드 요 부분을 여기서는 0, 그리고 프리퀀시는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조금씩 나중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 2도씩만 해보도록 할게요. 0.5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은, 자, 바이브레이트 여기서 바이브레이트 0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아주 살짝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뭐 상당히 많이 씁니다.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사실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핸드폰의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갔다가, 자, 우리가 한 이 정도까지 100프레임 정도까지 한번 해볼 생각인데, 한 120프레임까지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다시 내려가고 중간에 약간씩만 움직여주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것과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 요 Y축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바이브레이션 태그를 넣게 되면은 이 키를 한번 찍어 주셔야지, 키를 안 찍어 주시면 이 수치값들이 계속 재생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키를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핸드폰 부분은 이렇게 끝났어요. 핸드폰 부분은 이렇게 끝났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다른 오브젝트들을 더욱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륨 시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작하신 오브젝트들을 여기다가 넣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네모, 그 다음에 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큐브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하고 0 누른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하나 만들어주고 큐브를 넣은 다음에 큐브가 이 C가 이렇게 빵 하고 공을 나오게 할 때, 이때 큐브도 튀어나오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G를 한번 더 누르시고 여기는 오브젝트 옵셋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옵셋에서 여러분들이 이 너를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자, Z축으로 이렇게 빵 튀어나와서, 자, Z축으로 로테이션도 이렇게 해보고 빵 튀어나와서 서서히 여기까지는 진짜 조금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오브젝트 여기 내려가서 H 눌러서 한번 보시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빵 이렇게 갑자기 움직였다가 멈추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튀어나올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 여기서는 0으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0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커지면서 나오는 게 되겠죠. 근데 보시고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고 두 개의 키를 선택을 하시고 약간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튀어나오면서 로테이션도 조금씩 돌려볼까요? 이렇게 될 때 로테이션이 31, 자, 여기서 한 이 정도 30,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돌아가도록 바꿨습니다. 여기선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래프를 조금씩만 이렇게 만져줘서 적당한 값으로 이렇게 빵 튀어나와서 조금씩 돌아가도록 바꿨습니다. 많이 돌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만 더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걸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쪽 축으로 돌렸는데, 오브젝트에, 자, 모그래프에 이펙터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임을 안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한번 디포머에 가셔가지고 오브젝트로 바꿔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브젝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축을 헤딩으로 말고 다른 축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다른 축으로도 서서히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뱅킹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100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돌아가고 애니메이션이 일로도 돌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랜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클로너 시간에 배운 게 있죠. 클로너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클로너를 넣고 그 다음에 한번 리니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축을 그냥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오브젝트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많이 배우겠지만 자, 모그래프에 랜덤 이펙터라고 있습니다. 이 랜덤 이펙터는 이 클로너들의 여러 가지 수치 값들을 랜덤하게 바꿔주는데 얘를 한번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여러 축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튀어나올 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의 숫자도 이렇게 더 늘려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큐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오브젝트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줄여보면 자, 클론 얘를 랜덤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값을 하면은 이렇게 시드로 우리가 순서들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위치가 조금 잘못됐는데 위치를 일단 0으로 바꿔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벌써 여러 개를 갑자기 한 번에 만들었죠.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C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만들었던 클로너 애들을 한 개씩 디테일하게 컨트롤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원래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애들의 로테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시면은 자, 이 친구는 조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이렇게 또 조절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이즈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의 위치들도 조금씩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내려가서 보면은 자, 옵셋 부분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타이밍들을 조금씩만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시면 자, 봅시다. 어떤 애들은 빠르게, 어떤 애들은 느리게 조금씩만 바꿔주셔도 자, 좀 더 다양한 위치들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창 안에서 여기 돋보기를 켜가지고 타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타임이라고 치고 이 수치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은 자, 더 랜덤하게 돌아가는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로도 해주고 어떤 애들은 플러스로도 해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랜덤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으신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이쁜 레이아웃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의 정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은 더욱더 다양하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실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너무 다 똑같아요. 그럴 때는 자, 어떤 것들은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고 어떤 것들은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약간의 균형들을 어, 너무 똑같은 반복적인 느낌보다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재미있게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시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제공한 파일을 보고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예상 동작, 약간 이렇게 움츠려 들였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빵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여기서 오브젝트가 변해서 자, 지금 포지션이 조금 빗나갔죠?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Y축 조금 빗나갔는데 약간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고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애니메이션을 이런 부분들을 한두 시간 강의 안에 정말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예상 동작과 그리고 반동 부분 그래프가 조금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작이죠. 이렇게 공이 한번 튀기니까 이 핸드폰 자체도 살짝 이렇게 튀겨주고 그리고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이브레이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움직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우리가 더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어드밴스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은 자, 한 오브젝트에서 스쿼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에서 공을 튀겨줌으로써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터지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바나 이런 부분들이 공으로 이렇게 같이 튀겼다가 올라가면서 생기도록 해준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여드린 게 조금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부가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버전으로 만드시면은 더욱더 발전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펙트도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힐릭스에서 라인 스윕 넙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자라나면서 되는 부분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파일을 보시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기초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더하면은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드밴스 파일을 여셔가지고 제가 씬을 셋업하고 라이팅한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텍스처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 텍스처의 특성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UV를 사용하시던지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제가 만든 디자인 텍스처를 넣은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밴드라는 디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배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포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더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이 널 안에서 이 밴드가 자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밴드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밴드를 시켰고요. 우리가 뭐 사이클 이런 뒤쪽 배경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선 이렇게 해봤고,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이 뭐 이 가로축으로는 뭐 많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쪽으로는 이 구부러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숫자를 높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은, 자, 전반적으로 저는 소프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엄청 큰 라이트를 위에 하나 때렸어요. 엄청 큰 라이트를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네, 기본적인 이런 키라이트가 있겠죠. 근데 키라이트랑 이런 위에 탑 라이트만 가지고는 이쪽 뒤쪽 부분에 이제 그림자들이 너무 세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필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정확하게 그림자가 오는 부분 쪽에 필라이트를 채워줌으로써 이 섀도우 부분이 너무 세 보이지 않도록 바꿔줬습니다. 한번 이렇게 끄고 보시면은 조금 더 블랙 부분이 조금 세게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쪽 필라이트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키라이트는 이 정도 색이고 필라이트는 아주 약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뒤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림라이트적인 성격으로 또 써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뒤쪽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 라이트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레이싱으로 했죠. 자, 다이렉트 라이팅으로 하면은 조금 이런 반사 부분이 잘 GI가 안 먹기 때문에 패스트레이싱으로 작업이 됐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브젝트들이 제가 작업을 할 때 여러 오브젝트들의 방향을 45도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 배경과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각도랑 이런 것들을 약간 측면에서 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바꿔준 부분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볼륨 수업을 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륨을 이용한 오브젝트는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볼륨 시간에 만든 오브젝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씩 뭐 애니메이션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기본적인 원리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펙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라인으로 스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스윕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한다면, 자, 스타트, 그로스 요 부분하고 엔드 요 부분을 자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해주면은 이 길이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나올 때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이렇게 좀 유도해주는 그런 라인들을 넣어봤고요. 어드밴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오브젝트들이 예상 동작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살짝 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C랑 이런 부분만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통통 튀겨주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드셔도 재미있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루핑이 되도록 사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거의 같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이 튀기고 핸드폰이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해봤는데, 자, 조금 더 다양하게 자신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조금 더 재미있는 다양한 연출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이 BG 요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처에서는 이 리액션 텍스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디자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모서리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배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끝이 여기 이렇게 딱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앞뒤의 관계, 오브젝트가 더욱더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뭔가 잠깐 멈추는 부분이나 키 앵글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레이아웃이 어떤지 오브젝트의 주제부에 이렇게 뒤에 라인적인 요소가 어디에 지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쪽에 이렇게 큰 게 있으니까 반대편에도 조금 큰 거 하나 받아주고 그 큰 거 옆에 작은 거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여기도 작은 걸 넣었죠. 여기도 제일 작은 걸 여기 넣고 그러면서 이 대비가 조금 더 보이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넣을 때 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자, 색깔 같은 경우에도 자, 핑크를 여기 조금 해줬으니까 핑크적인 요소를 넣고 그다음에 약간 옐로가 들어가면 이쪽에도 옐로를 받아주고 그린이면은 이쪽에도 그린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자, 메인 오브젝트 안에 선적인 요소가 있고 점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텍스처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텍스처 수업에 올려드린 폴더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셔도 좋고 자,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여기 오브젝트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넣고 싶다고 한다면 자, 여기도 패턴이니까 패턴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네,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또 텍스처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그 텍스처 헤븐이나 메가스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씬 셋업도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렌더 셋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번 렌더 세팅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이름은 자, 상대 경로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를 걸었을 때는 우리가 이 시네마 4D가 있는 파일에 렌더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파일 이름대로 이렇게 렌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watch final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WS 3번 이렇게 해줬고요. 자, 옥테인 렌더의 멀티 패스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패스 중에 우리가 볼 때 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메인은 메인이고 디퓨즈 그 다음에 리플렉션,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리고 Z 값을 해줄 수 있는 자, 뎁스 부분 그 다음에 메테리얼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여기서는 리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됐죠. 유리 질감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리프렉션 부분은 꺼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감을 가진 오브젝트가 있다면 켜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패스들을 얻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거의 컴포지팅에서 만져줄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컴포지팅 수업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패스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보시고
특정 영역에 리플렉션을 더 더하신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들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씬셋업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렌더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랑 라이팅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의 씬을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가 다르다면, 전반적인 씬의 스케일이 다르다면, 자, 널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전부 다 넣은 다음에 이 널의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널의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이즈를 바꾸고 라이팅의 수치들도 그대로 바꿔주기 때문에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파일이지만 전반적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여러분 씬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맞춰보고 비교해보는 과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강의가 끝났는데 분명히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게 시간이 한두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엉덩이로 작업을 한다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계속 해보시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나오는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션 그래픽에서 특히 시네마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반동 부분이나 스프링이나 이런 이펙터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제가 그것들을 적게 쓰고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초를 더욱더 닦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이펙터를 쓸 때도 어떤 느낌인지 알고 쓸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이렇게 기초 수업이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신다면 앞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는데도 훨씬 더 점점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